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는 영어 진리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진동사까지 다 공부하셨나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챕터가 명사인데, 명사는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공부들보다 조금 더 쉬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긴장은 푸시고 재밌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일단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단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명사 먼저 보시면 일단 명사의 뜻은 사람, 장소, 사물, 생각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자를 쓴 품사가 명사이고요. 간단하게 명사는 셀 수 있냐 없냐를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명사 같은 경우는 셀 수 있으면 어랑 어를 붙이던지 es를 붙이던지 둘 중에 하나를 꼭 붙이셔야 돼요. 둘 다 붙일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는 꼭 붙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겠죠? 그냥 명사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셀 수 없는 명사도 또 세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수량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저는 뭐 세묶음 표현이라고 말씀드려요. 세묶음 표현으로 수량 표현을 나타내 주실 수 있고, 한 잔, 두 잔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고 한 장, 두 장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페이퍼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페이퍼 같은 경우는 셀 수가 없는 명사이고,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장수가 늘어나도 뒤에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걸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냐 보면, 한 장일 때는 어를 쓰고 피스 오브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두 장일 때는 여기서 s를 붙이시는 겁니다. 수량 표현에서 two pieces of구나 라고 보시고, 아, 복수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다 s 붙이는 게 아니고 수량 표현에 s 붙이는 거구나 라고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명사구로 봐야 되는데, 명사구는 이미 배웠어요. 전장, 준동사 편에서 배웠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고 우리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는 부사절이라고 했었지만 우리 또 명사절도 기억할 수 있어요. 명사절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WH로 시작을 하는 것, 또 if 아니면 that으로 시작을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시작하면 명사절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다 명사절이고요. 제가 명사절을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명사절 당연히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하겠죠. 보어 역할하고, 그 자리에 제가 that부터 pretty까지, 또 that부터 pretty까지 이렇게 명사절을 써놨어요. that으로 시작하면 괜찮으니까 써놨고요. 그리고 나서 if 써도 되잖아요. if 써서 이렇게, 또 that 써서 이렇게 명사절 써놨습니다. 또 who, WH로 시작하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어 자리면 문장 맨 앞에, 목적어 자리면 타동사 뒤에, 보어 자리면 비동사 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 자리에 쓰면 동사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문장 맨 앞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주어도 너무 길잖아요. 우리 주어 길면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요? 가주어 넣고 진주어 맨 뒤에 넣자 라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 형용사 했으면 100%네 빼박이네 라고 보기로 했잖아요.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 파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기로 했어요? 인 나오면 숨 참고, 인 나오면 숨 참아 참고 뒤에 대절이 은는이가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은는이가로 해석되는구나 확인한 다음에 형용사 했으니까 100% 가져준 주어 구문이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는요, 타동사 뒤에 당연히 올 수 있겠죠. 타동사 뒤에 if 써서 문장 만들어줬는데, if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만약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if의 뜻 중에서 명사,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도 있는 접속사구나, 명사절 접속사로 봐도 되겠구나 꼭 유념을 하시고, if절로 시작하는 문장 만들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뜻을 갖고 있는 whether라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whether도 보고 가시고요. 이런 if나 whether은 뜻 때문에 앞에 확신하는 표현보다는 나 궁금하다, 불확실하다 라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더 많겠죠. 이 wonder이 그래서 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things, 타동사 뒤에 제가 목적어로 대절을 써놨는데요. 목적어의 대절은 가끔 생략하기도 하니까 생략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 쓰면 당연히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WH 다음에 주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의문사 후는 주어가 되기도 하고 의문사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의문사이면서 주어로 봐서 뒤에 주어 쓰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주어, 목적어, 보어까지 써놨는데 밑에 동격이라는 게 있어요. 동격은 또 뭐야? 동격은요 여러분 원래 명사절 앞에는 명사를 쓰지 않는데, 이런 추상명사 같은 the idea, the fact 뭐 이런
하나 뭐였지? 제 생각이 안 나는데 the idea, the fact, the notice 이런 것들 쓰시면요. 그 다음에 that 써놓으시고 뒤에 완전한 문장 쓰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와 달리 앞에 명사 올 수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오면 이 that 똑같다는 걸 의미하는 동격이 되시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사절이요. 주어인 문장이에요? 아니면 문장의 일부예요? 모든 문장이 아니고 문장의 일부이죠. 제가 명사절을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하나의 문장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는 이 일부인 절을 주인공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부르냐? 부사절은 아니고 어떻게 부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종속절이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종속절이 뭐냐면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해봐야 돼. 조선시대에서 주인하고 종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인은 주라고 붙여서 주절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종속절은 종이구나, 종속이 되는 거구나, 기속되구나 생각해서 종속절이라고 하는데요. 일부인 명사절이 종속절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절의 시제를 따라서 종속절의 시제를 일치해야 된다는 영어의 원칙이 있어요. 당연히 시제를 주인에 따라서 일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절의 시제를 파악을 하시고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면 명사절의 시제는 모두 다 쓸 수 있어요. 뒤에 뭘 써도 상관없어. 그런데 과거이면요. 과거이면 꼭 과거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제의 원칙에 따라서 문장을 구성을 해봤는데 한번 보실게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이구나. 그러면 아무거나 쓸 수 있으니까 현재 완료 써도 괜찮겠구나. 보고 가시고 똑같이 현재이구나. 현재 완료 써도 되는구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현재이니까 아무거나 쓸 수 있어서 미래 써도 되는 거고 얘도 현재라서 그냥 과거 써도 괜찮겠구나 보시면 되는데 이 밑에 문장 과거예요 주절의 시제가.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쓰셔야 되는 거죠. 또 여기도 과거면 과거 완료 써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제 원칙도 있지만 항상 예외도 있어요. 영어는 항상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예외는요, 일단 이 명사절의 시제, 종속절의 시제가 일반적인 진리나 격언이나 현재의 습관이나 습성이면 주절의 시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과거를 썼더라도 얘네들은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구나. 그 예외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절의 동사가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일 때는요. 종속절, 명사절의 시제를 항상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단어들을 제가 한국말로 한번 써볼게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런 동사들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결정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영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어에서 엄청 어려운 문제 시험으로 내는 그 시험에 한번 대회에 참가를 해봐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 말 뜻에는 여러분이 너무 공부 잘하니까 꼭 나가봐 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네 공부 너무 잘하니까 한번 도전해봐 라고 말하는 걸까요? 1번입니다, 여러분. 1번이에요. 너 진짜 나가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꼭 나가봐. 제발 그렇게 당연하게 좀 해봐봐 라고 말하는 should를 쓰는 겁니다.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should를 쓰는 게 가장 어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막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이런 동사들을 써보니까 항상 그 문장에 should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should 같은 경우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장을 써고 봤더니 이 동사 다음에는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should 꼭 써야 돼?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동사 원형 쓰면 should 생략했구나. 당위성 나타내는 동사구나 라고 보자 라고 약속을 어느 순간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should를 써도 되고 보통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리고 나서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런 동사들 시제가 아무리 과거더라도 동사 원형 써야 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시제와 상관없이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는구나 라고 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 명사구, 명사절에 대한 이해를 좀 했는데 명사절이 다 끝난 게 아니고 뒤에 간접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간접 부분도 명사절의 일부이고요. 간접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직접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직접 부분은요 말 그대로 직접 물어보는 거고 간접 부분은 그냥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부분은 물어보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고 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쓰죠. 간접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순서 그대로 쓰고 그냥 콤마를 쓰시는 거예요. 물음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명사절이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절이 아니고 종속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 문장 중에 일부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일부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형식이 평소문인지 의문문인지 선택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주절이 평소문이면 그냥 그 일부로서 의주동 쓰고 의문문이면 일부로서 이런 걸 쓰는데 의문문인지 평소문인지 만들어주는 거는 주절의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면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주절이 의문문이면 동사 다음에 주어가 오고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 간접 의문인데 우주동이 아니고 왜 동사부터 나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주절은 의문문이 되고 그 중간에 사이에 일부러 들어가는 게 명사절이라서 명사절 순서는 우주동이 맞지만 의문문이면 동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물음표를 붙이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쉬운 평서문으로 갈게요. 평서문은 주동, 우주동이고 그 중에 일부인 명사절 간접 의문문을 먼저 보실게요. 일단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있으면 WH로 시작하는 것들 써주시면 돼요. WH로 시작하는 의문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순서 배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동사 뒤에다가 명사절 간접 의문문으로 쓸 수 있어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배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하는 접속사를 쓰시고 주어 동사를 쓰시면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얘도 당연히 타동사 뒤에 목적어로서 명사절 쓸 수 있고 궁금해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뭐뭐인지 아닌지 접속사 써서 주어 동사 배열하시면 평서문 간접 의문문 완료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의문문 안에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 보셔야 돼요. 당연히 순서 동주, 의주동 쓰는 게 맞고요. 동사 먼저 쓰고 주어 쓴 다음에 동사 원형 쓰고 목적어로 타동사의 목적어로 who, she, is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주절의 동사, 동속절의 동사, 간접 의문문의 동사가 아니고 주절의 동사가 생각과 관련된 동사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비기스트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think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yes, no를 할 수 있을 때 이 순서대로 의문사 다음에 동사 다음에 주주동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주절의 동사가 생각과 관련된 동사구나 라고 확인을 하신 다음에 간접 의문문에 들어가 있었던 의주동에서 의문사를 앞으로 빼시는 거예요. 앞으로 빼서 do you think, play the ga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빼서 의문사 쓴 다음에 원래 물어보는 의문문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써줘야 되는구나 라고 보셔서 동사를 쓰시고 주어 쓰신 다음에 나머지 이런 주어 동사 순서대로 배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문문이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우리 평범한 1번에서의 배열대로 동주, 의주동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의문사는 앞에다 넣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동사로 시작을 했고 유를 쓰고 동사 원형 조동사 썼으니까 쓰고 그 다음에 그냥 간접 의문문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 배열하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너는 누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생각과 관련된 동사니까 think 맞고 제가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의문사를 빼는 게 맞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너무 화성으로 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대박이야 야 내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상상 좀 해봐 너무 길지 않아? 이렇게 물어볼 때 그래 상상된다 너무 멀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니까 이 의문사를 먼저 놓은 배열이 아니고 위에 있는 배열대로 쓰면 되겠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명사절 파트 명사고 명사절 파트가 다 끝났어요. 명사 너무 쉽지 않아요? 짧고 우리가 더 신나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잘 공부를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다음 강 형용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